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 산업의 생산이 0.7%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생산만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도 동시에 줄었는데요.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거죠. 내수 위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5월 2년 9개월 만에 5천 건대를 회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전월보다 7.1%,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9.3% 늘었습니다. 반면 지방주택 거래는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72,129가구로 전월 대비 0.2% 늘었습니다. 네, 일반 서버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3분기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를 포함한 전체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8%에서 1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전망치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3대 주요 공급업체가 HBM 생산량 압박으로 가격을 인상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안 제출 시한이었던 어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안을 놓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설전만 벌였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폭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최저임금 공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또 유익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얘기해야죠.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강남 부자들은 뭉칫돈으로 뭘 사나입니다. 부자들 어디에 투자하는지 뭘 사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바로 금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물론 부자들은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을 구사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기준고액 자산가가 금에 투자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의 부자가 금에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금 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금을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 통장도 있고 금 ETF도 있고. 그런데 요즘 뭐 금 골드바를 좀 많이 산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고액 자산가 중에서 84% 정도가 금 투자 중에서도 골드바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절세 때문인데요. 이 골드바를 살 때 부가세 10%와 매입량에 따라서는 5% 내외의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요. 금 통장은 물론이고 금 펀드 그리고 금 ETF 등은 수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는 골드바가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 그리고 증여를 할 때에도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세금 없이 좀 물려주기 위해서 골드바를 산다.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요즘 금 시세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금 시세는 일단은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27일 종가 기준으로 금 1g에 103,020원이었는데요.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는 86,940원이었고요. 1년 전 작년 6월 27일에는 87,71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강세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올해 1월 기준 18% 이상, 1년 전 기준으로는 27% 이상 뛴 수치입니다. 금값이 1년간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금 투자 수익률이 높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1세기의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 수익률이 높았던 수단이 뭐였을까?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금이었습니다. 예, 금 선물이 8.5배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미국 주식 6.5배, 신흥국 주식이 6.2배, 선진국 주식이 5배의 기록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2000년 이후 금 선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파는 금 선물을 산 게 수익률이 가장 좋았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은 어땠습니까? 네, 채권의 경우에는 미국채가 수익률 기준으로 2.1배, 그리고 세계 국채가 1.9배로 금보다는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1978년 1월 말 이후로 초창기의 수익률은 미국의 주식이 약 200배로 금의 11배를 훨씬 웃돌았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금 투자 수익률이 주식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값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혹시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금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금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다. 강남 부자들 골드바 산다. 골드바 사실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팁 없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편의점 GS25가 전국의 30개 점포에 순금 자판기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콩알 모양의 금이나 초미니 골드바를 재테크 개념으로 살 수 있고요. 또 0.01g 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금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에 맞춰서 금을 구매하고요. 또 이걸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고요. 또 금 펀드를 활용하는 간접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국내 12개의 금 펀드의 3개월, 6개월 평균 수익률은 각각 8.71%, 11.64%였고요. 금 ETF를 통해서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 관련 기업을 ETF 포트폴리오에 넣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금 투자하고 싶은 분들 이제 편의점으로 달려가면 되겠네요. 첫 번째 주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쉽게 못 사고 사고 나면 2배 준비했습니다. 사고 나면 2배? 누구나 사고 싶을 텐데 이건 뭔가요? 네, 바로 명품 리셀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구하기 어려운 명품을 손에 넣은 후에 원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걸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한동안 각광을 받았었다가 또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명품 리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겁니까? 네, 리셀 플랫폼 크림의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월과 4월의 거래액을 비교해봤을 때 이 샤넬과 에르메스의 거래액이 각각 80% 그리고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이 롤렉스의 같은 기간 이 거래액 비중도 80% 정도 증가했고요. 네, 롤렉스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러셀 제품 뭐예요? 바로 에르메스의 버킨백입니다. 버킨백 에르메스. 네. 네, 기본 블랙 가죽 버킨 25의 매장 가격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11,400달러, 우리 돈으로는 1,585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버킨백을 리셀을 위해서 업체에 즉시 넘기게 되면, 구입 후에 즉시 넘기게 되면 2배가 넘는 23,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2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보통 리셀 업체는 이를 인스타그램이나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32,000달러, 약 4,450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구매자는 정가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이 버킨백을 사게 되는 거죠. 네, 정가에 3배 주고 사야만 하는 에르메스 버킨백.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애초에 에르메스가 이 버킨백을 많이 만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쉽게 살 수 없다면 누가 손에 쥘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이 고객이 먼저 매장의 직원들과 좀 친분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기자 명단 중에서 누구에게 판매를 할지의 이 여부는 1차적으로 담당 점원이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담당 직원이 결정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버킨백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약 1,500만 원 상당의 버킨백을 사기 위해서 이전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출해서 구매 이력을 쌓아야 된다고 하고요. 사실상은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도 색상이나 사이즈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에 드는 색상이나 사이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리셀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에르메스 버킨백 정말 놀라운 재테크인데 사실 남에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암페와 좀 같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티켓 판매가 전부 다 매진이 되었던 임영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국 투어의 콘서트 티켓 가격이 VIP석 기준으로 정가가 16만 5천 원이었는데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30배가 넘는 가격으로 암표로 판매가 되면서 550만 원으로 판매가 됐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열렸던 블랙핑크의 타이완 공연 티켓은 암표의 최고가가 정가의 약 45배로 1,700만 원까지 치솟았고요. 방탄소년단의 2021년 LA 콘서트도 로열석 암표 가격이 1,80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팬들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이 공정한 거래를 막는 수준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 나이키와 샤넬은 지난해 말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과에 따라서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정황상 리셀을 노리고 이 상품을 대량 주문하는 행위가 의심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걸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판단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품 리셀, 재테크냐, 암표냐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저축보험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하자입니다. 네, 저축보험을 간편하게 비교하자. 그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어제 작동이 실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축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저축보험은 사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보험이랑 저축의 상품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보험사 공시 이율을 복리로 적용해서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은 만기 시에 계약자의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 특약을 통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저축보험 비교 서비스 어떤 보험사들이 참여했나요? 네, 이번 네이버페이 비교 서비스에는 교보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한화생명 세 개의 생명보험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 군데 생명보험사가 참여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네, 환급률, 보험률, 가입기간 등등 다양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요.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플랫폼 상품의 가격이 홈페이지보다 비싼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와는 달리 세 개의 생보사 모두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의 가격을 비교 추천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의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환급률도 좀 더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페이를 통한 저축 비교, 보험을 비교하는 그런 서비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대상을 조금 늘릴 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핀테크사와 보험사들은 올 1월부터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우선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펫보험과 여행자 보험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 조금 편리해지겠네요. 이 밖에도 서민금융 상품을 조회하고 또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30일부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서 수요자 맞춤으로 상품을 안내하는 플랫폼 서민금융 이따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품을 조회 그리고 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조건이 좋은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받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용 가능한 정책 서비스 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익돌 대출, 그리고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해서 72개의 상품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서민금융 이따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보증서로 대출 실행도 가능한 금융사를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